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다. 나는 50대 중반의 과부 이정희. 낡은 포장마차 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만두를 팔고 있었다. 20년 전 하나뿐인 아들이 사라진 후 나의 삶은 멈춰버렸다. 남편은 아들을 잃은 충격에 병을 얻어 일찍이 세상을 떠났고, 나는 홀로 이 길거리에 남아 나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나의 삶은 매일 똑같았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장사를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만두를 빚고, 그리고 다시 텅 빈 집으로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다가 잠이 드는 것. 나의 삶에는 희망도 기대도 없었다. 그저 아들의 흔적을 찾아 헤매는 것만이 나의 유일한 삶의 이유였다. 그때 포장마차 옆에 놓아둔 낡은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뉴스는 한 고위검사의 기자회견을 보도하고 있었다. 그 검사는 단호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나의 잃어버린 아들의 얼굴과 너무나도 똑같았다. 그의 눈빛은 나의 아들의 눈빛과 똑같았고, 그의 입술은 나의 아들의 입술과 똑같았다. 나는 그를 보는 순간 나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20년 전 나의 곁을 떠났던 나의 아들이 검사가 되어 나의 앞에 나타난 것만 같았다. 나는 그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내가 길거리에서 만두를 팔고 있다는 사실도, 내가 20년 동안 아들을 찾아 헤맸다는 사실도, 내가 과부라는 사실도, 내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가득했다. 내 아들, 나는 나도 모르게 외쳤다. 내 아들. 나의 외침은 조용한 길거리에 정적을 깨뜨렸고, 나의 텅 빈 마음속에 깊은 파동을 일으켰다. 나의 외침의 옆에서 만두를 먹던 손님들은 나를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나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며 나의 낡은 포장마차 뒤로 숨었다. 나는 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20년 전 나의 아들은 8살이었다. 나는 그를 잃은 후 매일 밤낮으로 그를 찾아 헤맸다. 나는 나의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 나의 삶을 포기했다. 나는 남편과 함께 아들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려 노력했지만 남편 역시 나의 곁을 떠났다. 나는 이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 나는 나의 아들을 잃은 슬픔과 함께 남편을 잃은 슬픔을 감당하며 살아왔다. 나의 삶은 그 어떤 의미도 가치도 없었다. 나는 그저 숨만 쉬며 살아가는 존재였다. 나는 나의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 20년 동안 살아왔다. 나는 나의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 나의 삶을 포기했다. 나는 아들의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다. 남편은 아들의 죽음 이후 내게서 멀어져 갔다. 그는 나를 위로하려 했지만 나는 그의 위로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나는 나의 슬픔을 혼자서 감당하려 했고, 그 결과 우리는 서로에게서 점점 더 멀어져 갔다.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고, 결국 우리는 서로에게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다. 남편의 죽음은 내게 큰 슬픔을 주었지만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미 20년 전 아들을 잃은 슬픔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20년 전 아들을 잃은 사고를 잊지 못했다. 그날 아들은 친구들과 함께 놀러 나갔다. 나는 그에게 가지 말라고 말했지만 그는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내게 말했다. 엄마, 저도 이제 어른이에요. 저를 믿어주세요.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를 믿었다. 하지만 나의 믿음은 나의 아들을 잃는 결과로 이어졌다. 아들은 길을 건너던 중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나는 그 사고가 나의 잘못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그에게 가지 말라고 말했더라면, 내가 그를 더 붙잡았더라면 나의 아들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나의 죄책감 속에서 20년 동안 살아왔다. 나는 그날 낡은 라디오에서 20년 전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의 환영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나의 아들과 너무나도 똑같았고,
그의 목소리는 나의 아들의 목소리와 너무나도 똑같았다. 나는 그가 정말 나의 아들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너무나도 아들을 그리워해서 환영을 본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다. 나는 진실의 문 앞에서 한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나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희망이 스며들었다. 나의 아들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날 이후 나의 일상은 다시금 시작되었다.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희망이 자리 잡았다. 20년 전 나의 곁을 떠났던 나의 아들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나는 그 희망을 붙잡고 나의 텅 빈 삶을 다시금 살아내기 시작했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길거리 포장마차를 준비했다. 차가운 새벽 공기는 나의 온몸을 훑고 지나갔지만 나의 마음은 뜨거웠다. 나는 만두를 빚고 만두를 찌고 만두를 팔았다. 손님들은 나의 만두를 맛있게 먹고 나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미소에 화답할 수 없었다. 나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저 묵묵히 나의 일을 할 뿐이었다. 밤늦게까지 장사를 마친 후 나는 나의 낡은 포장마차를 정리했다. 길거리는 조용했고 나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나는 나의 낡은 포장마차를 끌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왔다. 나의 집은 나의 외로움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나는 낡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바라보았다. 텔레비전 속에서는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있었지만 나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의 눈앞에는 20년 전 아들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그는 늘 나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었고 나의 삶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미소를 볼 수 없었다. 나는 그의 사진을 보며 그가 살아있을 때 내게 해주었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떠올렸다. 엄마, 나는 엄마가 참 좋아요. 엄마는 나의 삶에 찾아온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의 말은 나의 삶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을 들을 수 없었다. 나는 그의 사진을 보며 다시 한번 나의 외로움을 느꼈다. 20년 전 아들을 잃은 사고를 잊지 못했다. 그날 아들은 친구들과 함께 놀러 나갔다. 나는 그에게 가지 말라고 말했지만 그는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내게 말했다. 엄마, 저도 이제 어른이에요. 저를 믿어주세요.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를 믿었다. 하지만 나의 믿음은 나의 아들을 잃는 결과로 이어졌다. 아들은 길을 건너던 중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나는 그 사고가 나의 잘못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그에게 가지 말라고 말했더라면, 내가 그를 더 붙잡았더라면 나의 아들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나의 죄책감 속에서 20년 동안 살아왔다. 나는 나의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 나의 삶을 포기했다. 나는 아들의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다. 남편은 아들의 죽음 이후 내게서 멀어져 갔다. 그는 나를 위로하려 했지만 나는 그의 위로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나는 나의 슬픔을 혼자서 감당하려 했고 그 결과 우리는 서로에게서 점점 더 멀어져 갔다.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고 결국 우리는 서로에게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다. 남편의 죽음은 내게 큰 슬픔을 주었지만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미 20년 전 아들을 잃은 슬픔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나의 아들을 잃은 슬픔과 함께 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는 죄책감 속에서 20년 동안 살아왔다. 나는 나의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싶었지만 나는 너무나도 무력했다. 남편은 나의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게서 멀어져 갔다. 나는 나의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혼자서 싸워야만 했다. 하지만 나의 싸움은 너무나도 외롭고 힘들었다. 결국 나는 나의 싸움을 포기해야만 했다.
나는 나의 아들을 잃은 슬픔과 함께 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는 죄책감 속에서 20년 동안 살아왔다. 그날 이후 나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한 검사의 얼굴이 나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그가 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그의 얼굴, 그의 목소리, 그의 눈빛은 20년 전 나의 곁을 떠났던 나의 아들의 그것과 너무나도 똑같았다. 나는 그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나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희망이 피어올랐다. 나는 나의 낡은 포장마차를 정리하고 그의 사무실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나는 그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맞은편 카페에 앉아 그를 기다렸다. 나의 마음은 쿵쾅거렸다. 20년 만에 나의 아들을 만나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를 만났을 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달려가 내 아들이라고 외쳐야 할까? 아니면 잘 지냈니? 라고 말해야 할까? 나는 수많은 생각들을 했다. 하지만 그 어떤 생각도 나의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했다. 그때 그가 건물에서 나왔다. 그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차갑고 무표정했다. 그는 검사 강지훈이었다. 그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그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들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채 올랐다. 나는 그를 보았다. 그의 얼굴은 나의 잃어버린 아들의 얼굴과 똑같았지만 그의 모습은 나의 아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나의 아들은 늘 따뜻한 하는 미소를 지어주었고 그의 눈빛은 늘 따뜻했다. 하지만 그는 차갑고 무표정했다. 나는 그에게서 나의 아들의 따뜻함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서 나의 아들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그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나의 아들은 나를 잊어버린 것일까? 나의 아들은 나를 떠나버린 것일까? 나의 마음은 다시금 텅 비어버렸다. 나는 다시금 혼자가 된 것만 같았다. 나는 그의 차가 출발하고 그의 모습이 나의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모습이 나의 시야에서 사라지자 나는 다시금 나의 텅 빈 삶으로 돌아왔다. 나는 나의 낡은 포장마차로 돌아와 만두를 빚고 만두를 찌고 만두를 팔았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나의 삶은 다시금 멈춰버렸다. 그때 나의 포장마차에 한 손님이 찾아왔다. 그는 검사 강지훈이었다. 그는 나의 포장마차 앞에 서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만두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나의 아들의 목소리와 너무나도 똑같았다. 나는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에게 만두를 건넸다. 그는 나의 만두를 받아들고 나의 포장마차 옆에 앉아 만두를 먹기 시작했다. 나는 그를 보았다. 그의 손은 나의 아들의 손과 똑같았고 그의 손가락은 나의 아들의 손가락과 똑같았다. 나는 그에게서 나의 아들의 흔적을 찾았다. 나는 그가 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나는 나의 초라한 모습과 그의 성공한 모습 사이에 간극에 망설였다. 나는 그가 나를 기억하지 못할까봐 두려웠고 그가 나의 초라한 모습에 실망할까봐 두려웠다. 나는 그저 멀리서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에게서 나의 아들을 찾았지만 나는 그에게서 나의 아들을 되찾을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멀리서 그를 바라보며 나의 아들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었다. 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다. 나는 나의 아들을 찾았지만 나는 나의 아들을 되찾을 수 없었다. 나는 진실의 문 앞에서 한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나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희망이 스며들었다. 나의 아들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날 이후 나의 삶은 다시금 멈춰버렸다.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희망이 자리 잡았다. 20년 전 나의 곁을 떠났던 나의 아들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나는 그 희망을 붙잡고 나의 텅 빈 삶을 다시금 살아내기 시작했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길거리 포장마차를 준비했다. 차가운 새벽 공기는 나의 온몸을 훑고 지나갔지만 나의 마음은 뜨거웠다. 나는 만두를 빚고 만두를 찌고 만두를 팔았다. 손님들은 나의 만두를 맛있게 먹고 나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미소에 화답할 수 없었다. 나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저 묵묵히 나의 일을 할 뿐이었다. 밤늦게까지 장사를 마친 후 나는 나의 낡은 포장마차를 정리했다. 길거리는 조용했고 나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나는 나의 낡은 포장마차를 끌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왔다. 나의 집은 나의 외로움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나는 낡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바라보았다. 텔레비전 속에서는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있었지만 나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의 눈앞에는 20년 전 아들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그는 늘 내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었고 나의 삶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미소를 볼 수 없었다. 나는 그의 사진을 보며 그가 살아있을 때 내게 해주었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떠올렸다. 엄마, 나는 엄마가 참 좋아요. 엄마는 나의 삶에 찾아온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의 말은 나의 삶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을 들을 수는 없었다. 나는 그의 사진을 보며 다시 한번 나의 외로움을 느꼈다. 20년 전 아들을 잃은 사고를 잊지 못했다. 그날 아들은 친구들과 함께 놀러 나갔다. 나는 그에게 가지 말라고 말했지만 그는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내게 말했다. 엄마, 저도 이제 어른이에요. 저를 믿어주세요.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를 믿었다. 하지만 나의 믿음은 나의 아들을 잃는 결과로 이어졌다. 아들은 길을 건너던 중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나는 그 사고가 나의 잘못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그에게 가지 말라고 말했더라면, 내가 그를 더 붙잡았더라면 나의 아들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나의 죄책감 속에서 20년 동안 살아왔다. 나는 나의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 나의 삶을 포기했다. 나는 아들의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다. 남편은 아들의 죽음 이후 내게서 멀어져 갔다. 그는 나를 위로하려 했지만 나는 그의 위로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나는 나의 슬픔을 혼자서 감당하려 했고 그 결과 우리는 서로에게서 점점 더 멀어져 갔다.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고 결국 우리는 서로에게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다. 남편의 죽음은 나에게 큰 슬픔을 주었지만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미 20년 전 아들을 잃은 슬픔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나의 아들을 잃은 슬픔과 함께 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는 죄책감 속에서 20년 동안 살아왔다. 나는 나의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싶었지만 나는 너무나도 무력했다. 남편은 나의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혼자서 싸워야만 했다. 하지만 나의 싸움은 너무나도 외롭고 힘들었다. 결국 나는 나의 싸움을 포기해야만 했다. 나는 나의 아들을 잃은 슬픔과 함께 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는 죄책감 속에서 20년 동안 살아왔다. 나는 그날 낡은 라디오에서 20년 전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의 환영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나의 아들과 너무나도 똑같았고 그의 목소리는 나의 아들의 목소리와 너무나도 똑같았다.
나는 그가 정말 나의 아들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너무나도 아들을 그리워해서 환영을 본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다. 나는 진실의 문 앞에서 한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나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희망이 스며들었다. 나의 아들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나의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 20년 동안 살아온 나의 삶은 이제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나는 나의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나의 삶을 다시금 살아내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같이 강지훈 검사의 주변을 맴돌았다. 나는 그의 사무실 근처 카페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그의 퇴근길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나의 마음은 복잡했다. 나는 그가 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게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나는 나의 초라한 모습이 그의 성공적인 삶에 누를 끼칠까봐 두려웠고 그가 나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혹은 나를 거부할까봐 두려웠다. 나는 그저 멀리서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를 관찰하며 그의 일상을 보았다. 그는 늘 바빴고 그의 얼굴에는 늘 피곤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친절했지만 그의 눈빛은 늘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가 성공한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에는 깊은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가 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혔다. 나의 아들은 늘 따뜻하고 밝았지만 그의 내면에는 늘 알 수 없는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서 나의 아들의 그림자를 보았다. 나는 그에게 나의 존재를 알릴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나는 그에게 나의 흔적을 남기고 싶었다. 나는 그가 나의 아들임을 알아봐 주기를 바랐다. 나는 아들이 어릴 적 좋아했던 낡은 장난감을 그의 사무실 앞 화단에 몰래 놓아두었고 그가 자주 가는 카페의 테이블에 아들이 어릴 적 흥얼거리던 멜로디가 적힌 쪽지를 남겨두었다. 나는 나의 흔적이 그에게 닿기를 바랐다. 나는 나의 마음이 그에게 전해지기를 바랐다. 한편 강지훈은 이정희가 남긴 작은 흔적들을 발견하고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 앞 화단에 놓인 낡은 장난감을 보고 어릴 적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떠올렸다. 그는 카페 테이블에 놓인 쪽지의 멜로디를 보고 어릴 적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를 떠올렸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그의 마음은 알 수 없는 혼란과 함께 이정희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맴도는 이정희에게 알 수 없는 이끌림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따뜻함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손에서 빚어진 만두를 먹으며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을 떠올렸다. 그때 나는 강지훈의 주변에 수상한 인물이 맴돌고 있음을 감지했다. 그는 20년 전 나의 아들이 사라지던 날 그 장소에 있었던 남자였다. 그의 얼굴은 나의 기억 속에 깊이 박혀 있었다. 나는 그 남자를 보는 순간 나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아들의 실종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나는 아들을 잃은 고통 속에서 20년 동안 살아왔다. 나는 더 이상 나의 아들을 잃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나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잃어버린 진실을 찾기 위해 용기를 내어내 지훈에게 접근하려 한다. 나의 마음은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나의 마음은 이제 오직 나의 아들을 향해 있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훈아, 아니 강지훈 검사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나의 말에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변했고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찼다. 그는 나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나는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지훈아, 나는 너의 엄마야. 20년 전 너를 잃어버렸던 너의 엄마야.
나의 말에 그는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물은 슬픔과 함께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죄책감의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엄마, 저는 엄마를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엄마를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말에 나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나는 그에게서 나의 아들의 흔적을 찾았지만 나는 그에게서 나의 아들을 되찾을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멀리서 그를 바라보며 나의 아들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었다. 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다. 나는 나의 아들을 찾았지만 나는 나의 아들을 되찾을 수 없었다. 나는 진실의 문 앞에서 한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나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희망이 스며들었다. 나의 아들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나의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 20년 동안 살아온 나의 삶은 이제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나는 나의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나의 삶을 다시금 살아내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나의 삶은 다시금 멈춰버렸다. 나는 강지훈 검사의 주변을 맴돌며 그를 지켜보았고 그의 주변을 맴돌던 수상한 인물을 보며 불안감에 휩싸였다. 나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다. 나는 나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잃어버린 진실을 찾기 위해 용기를 내어 지훈에게 접근하려 했다. 나의 마음은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나의 마음은 이제 오직 나의 아들을 향해 있었다. 나는 그를 찾아 그의 사무실 앞으로 향했다. 그의 사무실 앞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그의 주변에는 늘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그때 그는 나를 발견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는 내게 다가왔다. 사모님, 저에게 할 말이 있으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나의 아들의 목소리와 너무나도 똑같았다. 나는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훈아, 아니 강지훈 검사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나의 말에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변했고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찼다. 그는 나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나는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나는 그의 손에 낡은 장난감을 쥐어주었다. 그것은 아들이 어릴 적 가지고 놀던 낡은 장난감이었다. 이것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너의 아빠가 너에게 사준 장난감입니다. 나의 말에 그는 장난감을 보았고 그의 눈빛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20년 전의 희미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지훈아, 나는 너의 엄마야. 20년 전 너를 잃어버렸던 너의 엄마야. 나의 말에 그는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물은 슬픔과 함께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죄책감의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엄마, 저는 엄마를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엄마를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말에 나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인지 저에게 자세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는 나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다. 그는 나를 보며 말했다. 사모님, 저는 사모님께 모든 진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저는 사모님의 아드님께 평생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말에 나의 심장은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에게서 내가 20년 동안 찾고 있던 진실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는 내게 말했다. 사모님, 20년 전 사모님의 아드님은 저와 함께 놀러 나갔습니다. 그는
길을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일으킨 사고였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온몸이 떨려왔다. 나의 아들의 죽음이 살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이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누가 나의 아들을 죽였습니까? 나의 물음에 그는 고개를 저었다. 사모님, 저는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모님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나의 아들을 잃은 슬픔과 함께 나의 아들을 잃은 슬픔을 더욱 깊게 느꼈다. 나는 그에게서 나의 아들의 흔적을 찾았지만 나는 그에게서 나의 아들을 되찾을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멀리서 그를 바라보며 나의 아들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었다. 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다. 나는 나의 아들을 찾았지만 나는 나의 아들을 되찾을 수 없었다. 나는 진실의 문 앞에서 한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나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희망이 스며들었다. 나의 아들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나의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 20년 동안 살아온 나의 삶은 이제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나는 나의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나의 삶을 다시금 살아내기 시작했다. 강지우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혼란에 빠졌다. 20년 전의 희미한 기억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내가 건넨 낡은 장난감을 보며 어릴 적 자신이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는 내가 불러주던 자장가를 듣고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 안겨 잠이 들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나를 보며 울었다. 나의 아들 강지우는 20년 만에 나의 품으로 돌아왔다. 나는 그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지훈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엄마가 너를 찾았어. 나의 말에 그는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 온기는 나의 마음속에 깊은 사랑을 심어주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과부가 아니었다. 나는 그의 어머니였고 그는 나의 아들이었다. 우리는 20년 만에 다시 만난 모자였다. 우리의 재회는 감동적이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의문들이 남아있었다. 아들은 어떻게 20년 동안 나의 곁을 떠나 있었을까? 아들은 왜 나의 기억을 잃어버렸을까? 아들은 과연 그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까? 우리는 함께 20년 전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우리는 아들의 실종과 관련된 단서들을 찾기 시작했다. 우리는 아들의 실종 당시의 경찰 기록을 다시 살펴보고 아들을 데려가 키운 사람을 찾기 시작했다. 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텅 빈 그릇이 아니었다. 나의 마음은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아들을 잃은 고통 속에서 20년 동안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의 아들과 함께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우리는 아들을 데려가 키운 사람을 찾아 나섰다. 나의 아들이 사라진 후 나는 아들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나는 나의 집을 팔고 나의 모든 재산을 팔아 아들을 찾기 위한 돈을 마련했다. 나는 아들을 찾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지만 나의 노력은 헛되었다. 나는 아들을 찾지 못했다. 나는 나의 아들을 잃은 슬픔과 함께 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는 죄책감 속에서 20년 동안 살아왔다. 우리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우리는 아들을 데려가 키운 사람을 찾을 수 있었다. 그는 한 작은 시골 마을에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김민수. 그는 나의 아들이 사라지던 날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는 나의 아들을 데려가 키웠다.
그는 나의 아들을 보며 말했다. 지훈아, 나는 너의 아버지야. 그의 말에 나의 아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변했고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찼다. 그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저는 엄마를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엄마를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말에 나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김민수는 우리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그는 나의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던 날 그 장소에 있었다. 그는 나의 아들을 발견하고 나의 아들을 병원으로 옮겼다. 하지만 나의 아들의 부모는 나를 찾을 수 없었다. 그는 나의 아들을 보며 나의 아들이 버려졌다고 생각했다. 그는 나의 아들을 데려가 키우기로 결심했다. 그는 나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처럼 키웠다. 그는 나의 아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주었고 나의 아들은 그의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났다.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의 아들은 버려진 것이 아니었다. 나의 아들은 버려진 것이 아니었다. 나는 나의 아들을 잃은 슬픔과 함께 나의 아들을 잃은 슬픔을 더욱 깊게 느꼈다. 나는 나의 아들을 잃은 슬픔과 함께 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후 복수를 다짐했다. 나는 나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서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고 싶었다. 나는 그에게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나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달았다. 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텅 빈 그릇이 아니었다. 나의 마음은 그의 따뜻한 사랑으로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할아버지가 아니었다. 나는 그의 아버지였고 그는 나의 아들이었다. 김민수 씨의 충격적인 고백은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나는 아들을 잃은 슬픔과 함께 나의 아들을 20년 동안 내 곁에서 키워준 그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강지훈은 자신이 알고 있던 과거와 이정희의 이야기, 그리고 김민수 씨의 이야기 사이에서 깊은 혼란을 겪었다. 그의 내면은 산산조각이 난 듯했고 그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성공한 검사였지만 이제는 20년 전 어머니를 잃고 다른 아버지 밑에서 자란 고아였다. 우리는 함께 20년 전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우리는 아들의 실종과 관련된 단서들을 찾기 시작했다. 우리는 아들의 실종 당시의 경찰 기록을 다시 살펴보고 아들을 데려가 키운 사람을 찾기 시작했다. 우리는 아들의 실종 당시의 목격자들을 찾아 나섰다. 우리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우리는 한 명의 목격자를 찾을 수 있었다. 그는 당시 사고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목격자였다. 그는 우리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다. 그는 우리에게 말했다. 그날 교통사고를 당한 아이는 이정희 씨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일으킨 사고였습니다. 그의 말에 나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나의 아들의 죽음이 살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이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누가 나의 아들을 죽였습니까? 나의 물음에 그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일에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그를 더 이상 추궁할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서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고 싶었지만 나는 그에게서 나의 아들을 되찾을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서 나의 아들을 잃은 슬픔과 함께
나의 아들을 잃은 슬픔을 더욱 깊게 느꼈다. 강지훈은 자신의 과거를 마주하며 깊은 혼란에 빠졌다. 그는 자신이 2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성공한 검사로서의 삶을 살아왔지만 그의 삶은 거짓 위에 세워진 탑이었다. 그는 그 거짓의 탑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절망했다. 그는 내게 말했다. 엄마, 제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 온기는 나의 마음속에 깊은 사랑을 심어주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할아버지가 아니었다. 나는 그의 아버지였고 그는 나의 아들이었다. 나는 나의 아들을 잃은 슬픔과 함께 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후 복수를 다짐했다. 나는 나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서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고 싶었다. 나는 그에게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나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달았다. 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텅 빈 그릇이 아니었다. 나의 마음은 그의 따뜻한 사랑으로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할아버지가 아니었다. 나는 그의 아버지였고 그는 나의 아들이었다. 우리는 함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나는 아들을 잃은 고통 속에서 20년 동안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의 아들과 함께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강지훈은 잃어버렸던 어머니의 사랑을 되찾으며 내면의 공허함을 채워나갔다. 우리는 서로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고 우리는 서로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르쳐 주었다. 우리는 함께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기 시작했다. 나는 아들을 잃은 고통 속에서 20년 동안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의 아들과 함께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강지훈은 잃어버렸던 어머니의 사랑을 되찾으며 내면의 공허함을 채워나갔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과거를 마주하며 깊은 혼란에 빠졌다. 그는 자신이 2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성공한 검사로서의 삶을 살아왔지만 그의 삶은 거짓 위에 세워진 탑이었다. 그는 그 거짓의 탑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절망했다. 그는 내게 말했다. 엄마, 제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 온기는 나의 마음속에 깊은 사랑을 심어주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할아버지가 아니었다. 나는 그의 아버지였고 그는 나의 아들이었다. 우리는 함께 잃어버린 20년의 세월을 메워나갔다. 나는 강지훈에게 어릴 적 그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그가 처음 걸음마를 했던 순간,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던 순간, 그리고 처음으로 학교에 갔던 순간들까지. 나의 이야기는 그의 잃어버렸던 기억들을 조금씩 되살려 주었다. 그는 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물은 슬픔과 함께 잃어버렸던 기억들을 되찾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강지훈은 내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가 김민수 씨를 만나게 된 이야기, 그가 어떻게 검사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그의 이야기는 내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는 잃어버렸던 어머니의 사랑을 되찾았지만 그 사랑을 잃어버렸던 지난 20년의 세월 속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꿋꿋하게 살아왔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성공을 이루었고
그의 삶은 이제 더 이상 텅 빈 그릇이 아니었다. 그의 마음은 잃어버렸던 어머니의 사랑으로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다. 나는 강지훈에게 말했다. 지훈아, 너는 너의 아버지를 만났을 때 어떤 기분이었니? 나의 말에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는 무겁게 떨리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죄책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엄마, 저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엄마에게 지은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괜찮아, 지훈아. 괜찮아. 너의 아버지는 너를 사랑했다. 너의 아버지는 너를 지키기 위해 너를 잃어버렸다. 너의 아버지는 너를 잃고 너를 그리워하며 살아왔다. 나의 말에 그는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물은 슬픔과 함께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죄책감의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엄마, 저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괜찮아. 지훈아, 괜찮아. 너의 아버지는 너를 사랑했다. 너의 아버지는 너를 지키기 위해 너를 잃어버렸다. 너의 아버지는 너를 잃고 너를 그리워하며 살아왔다. 강지훈은 자신의 성공적인 삶을 뒤로하고 나와 함께 잃어버렸던 가족의 온기를 되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검사가 아니었다. 그는 나의 아들이었고 나는 그의 어머니였다. 우리는 함께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을 공유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나는 아들을 찾은 기쁨 속에서 나의 삶에 다시금 희망을 품게 되었고 강지훈은 잃어버렸던 어머니의 사랑을 되찾으며 내면의 공허함을 채워나갔다. 우리는 서로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고 우리는 서로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르쳐 주었다. 우리는 함께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강지훈은 더 이상 외로운 검사가 아니었다. 그는 나의 아들이었고 나는 그의 어머니였다. 우리는 서로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고 우리는 서로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르쳐 주었다. 우리의 삶은 이제 더 이상 텅 빈 그릇이 아니었다. 우리의 마음은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는 함께 텃밭을 가꾸고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고 함께 길을 걸었다. 나는 그의 따뜻한 손을 잡고 걸으며 나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깨달았다. 그의 손은 나의 아들의 손과 똑같았고 그의 손에서 나는 나의 아들의 온기를 느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나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달았다. 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텅 빈 그릇이 아니었다. 나의 마음은 그의 따뜻한 사랑으로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과부가 아니었다. 나는 그의 어머니였고 그는 나의 아들이었다. 강지훈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검사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내게 말했다. 엄마, 저는 엄마를 만나서 다시 살아있는 기분을 느낍니다. 엄마는 저에게 삶의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물은 슬픔과 함께 잃어버렸던 어머니의 사랑을 되찾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우리의 품은 따뜻했고 그 온기는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사랑을 심어주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사람들이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진정한 가족이었다. 나는 나의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 20년 동안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의 아들과 함께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강지훈은 잃어버렸던 어머니의 사랑을 되찾으며 내면의 공허함을 채워나갔다.
우리는 서로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고, 우리는 서로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르쳐 주었다. 우리의 삶은 이제 더 이상 텅 빈 그릇이 아니었다. 우리의 마음은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남은 삶을 함께 살아갔다. 우리의 삶은 이제 더 이상 텅 빈 그릇이 아니었다. 우리의 마음은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남은 삶을 함께 살아갔다. 나는 길거리에서 만두를 팔던 낡은 포장마차를 정리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만두를 팔지 않아도 되었다. 강지우는 나의 집을 찾아와 내게 말했다. 엄마, 이제 편안하게 쉬세요. 제가 엄마를 책임지겠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그의 말은 나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주었다. 나는 나의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 20년 동안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의 아들과 함께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강지우는 잃어버렸던 어머니의 사랑을 되찾으며 내면의 공허함을 채워나갔다. 우리는 서로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고, 우리는 서로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르쳐 주었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다. 우리의 집은 크고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하고 포근했다. 우리는 함께 텃밭을 가꾸고 함께 따뜻한 차를 마셨다. 나는 강지훈에게 말했다. 지훈아, 나는 너를 만나서 다시 살아있는 기분을 느낀다. 너는 나에게 삶의 희망을 주었어. 나의 말에 그는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 온기는 나의 마음속에 깊은 사랑을 심어주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과부가 아니었다. 나는 그의 어머니였고 그는 나의 아들이었다. 우리의 삶은 이제 더 이상 텅 빈 그릇이 아니었다. 우리의 마음은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남은 삶을 함께 살아갔다. 우리의 삶은 이제 더 이상 텅 빈 그릇이 아니었다. 우리의 마음은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남은 삶을 함께 살아갔다. 나는 나의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 20년 동안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의 아들과 함께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강지훈은 잃어버렸던 어머니의 사랑을 되찾으며 내면의 공허함을 채워나갔다. 우리는 서로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고, 우리는 서로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나의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 20년 동안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의 아들과 함께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강지훈은 잃어버렸던 어머니의 사랑을 되찾으며 내면의 공허함을 채워나갔다. 우리는 서로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고, 우리는 서로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르쳐 주었다.